저희 조금 이해를 좀 구합니다. 여야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조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국.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박규직 회장님, 우리 ROTC는 산무일존입니다. 산무일존이니까 그래서 우리 박규직 회장님의 시국관 내지는 국가관에 대해서 잠시 저희가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뭐 이 있는 분, 그 듣지 말자 이러는 거예요. 방금 소개받은 박규직입니다. 제가 이렇게 5분 스피치라는 타이틀 다 말씀드리게 돼서 영광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참 국가가 위태롭다 하는 말씀을 어떻게 서두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할까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라고 좀 믿습니다만 오늘 우리 김양 목사님께서 아주 국가의 위기에 대해서 조국이 부른다라는 말씀보다 제 서두를 잘 장식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에 쓰면서 말씀드리기 전에 꼭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위로하고 또 서로 격려하는 뜻에서 오늘 이 모임을 집회를 주관하신 16기 아주 멋지고 오늘 또 찬양대는 아주 큰 선물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국가야 조국이 부른다. 이거에 정말 감명 깊은 설교 말씀이시지 않았나. 이 모든 것을 먼저 제가 박수로도 한번 자축하는 뜻에서 죄송합니다. 저는 좀 성격이 옛날에 정중 회장님 밑에서 30년의 장벽을 긁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확인하는 걸 좋아합니다. 현대건설에서 이제 출발하지 30년을 흥했었는데 이번 탄핵과 관계돼 가지고 집회가 여러분들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 뭐 여러분들 어째 잘 아시지 않습니까? 태극기 집회가 11회고 촛불 집회가 14회예요 지난번에. 근데 저는 성격이 이상해서 우리 촛불 집회를 여러분들은 그냥 많이 듣고만 하셨을 거예요. 저는 촛불 집회 14회 중에서 제가 한 8회 정도를 참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태극기 집회는 처음부터 뭐 거의 빠지지 않고 어떤 날은 9시간, 10시간을 갖다가 이렇게 지냈던 걸 하면 그 건강이 그런 대로 괜찮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서 느낀 것이 야 이거 국가가 탄핵 정국하고서 위기다. 정말 위기. 근데 얼마만큼 위기를 느끼느냐. 또 팩트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느냐. 이게 아주 천차만별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거의 몰라요. 제 막내가 35기입니다. 그 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아버님 너무 걱정 마세요. 그러던 위로도 되는 듯 하다가도 야 네가 너무 순진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또 듭니다. 근데 제가 여수와를 이제 열심히 좀 나가고 있는데 몇 년째 동아리 모임에서 역사 공부를 합니다. 근데 역사 공부하는 가운데 몇 년이 됐습니다만 그걸 아주 재밌는 정보기관에 근무하시는 분이 같이 이제 공부를 하자 했다 와서 그분이 논문에서 얘기하고 논문 한 번을 저를 주셨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분이 월남 전쟁이 지금 우리 월남 전된다 위기다 이런 말씀 많이 하는데 그 월남 전쟁이 어떤 교훈이 있느냐. 1975년이 월남이
뭐 통일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겠죠. 통일됐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거냐? 야, 자유가 이렇게 고귀한 거다. 이 자유를 찾아서 보트 피플 100만이 이제 그 기사가 넘쳤습니다. 그 다음에 소독이 통일됐을 때, 야, 우리의 통일 모델은 소독이다. 아주 소독으로 막 가서 공부도. 근데 결과를 보니까 매직이 달리더래요. 그래서 거의 무용지물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월남 통일을 북한은 한국 통일은 모델이 월남 통일이다 이렇게. 그리고 그 증거가 지금 탈북하신 분들이 3만이 넘게 돼 있습니다. 근데 1975년도서부터 85년도까지 10년간에 탈북하셨던 분들의 합동 조사에서 북한의 변화를 보니까 두드러진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뭐냐? 그 당시 탈북민들을 주로 해가지고 북한을 평가하는 겁니다. 첫째가 이동 자유를 갖다 제한했다. 둘째, 물건, 예를 들어 재산이라든가 이런 걸 판매. 지금은 장마당이라는 것이 우리도 많이 알려졌지만 그 당시는 그걸 못하게 한 게 아주 철저하게 못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체제에 대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전부 다 정치 수용소다 또는 처형, 이런 것이 대표적이었는데, 그럼 월남이 통일된 모델을 어떻게 잡았느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지. 월남 통일은 미국하고 제2차는 1972년 3년 그 사이에 평화협정 맺은 겁니다. 평화협정의 근간은 뭐냐? 미국은 철수예요. 그래, 그거에서 철수하니까 철수한 지 얼마 안 돼서 75년대에 통일돼요. 그리고 그 통일하는 과정에 보면은 종교 지도자 주리광 스님 같은 분이 분신 자살하고, 학생들이 태몽을 계속하고, 그 다음에 종교계 무슨 기타 정부 기후 정권 하에서도 요직에 있는 많은 첩자들이, 세작들이 활동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통일한 후에 보트 피플 다 100만이 날라갔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베트남 선교도 하시는 우리 이사원께서는 하시고 그러는데, 베트남에 여러분들 가실 기회 있으시면 하노이와 사이공을 한번 보십시오.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노이는 노인네들이 많습니다.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사이공은 호치민시보다 이제 바꿨습니다만 거의 노인네를. 그럼 노인네라는 분들은 없냐? 지금 해방된 지 거기가 40년이 조금 넘지 않았습니까? 70년. 그 당시 20세부터 30세가 지금의 노인네이에요. 노인네가 뭐예요? 군에서는 하사관 이상은 전부 다 총선입니다. 교사, 정치 무슨 종교 거의 젊은 사람들이 씨를 말렸고, 그래서 지금 두드러지게 가서 관심 있게 보면은 여기는 이렇게 노인네가 많은데 여기는 노인네들이 없지, 이런 걸 느끼고 이것이 전쟁의 통일의 후유증이다, 이런 결론들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40년간 북한에서 꾸준히 월남 통일을 한국 통일의 모델로 삼고 연구하고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지금 보세요. 우리가 좌파하는 걸 많이 했는데 이렇게까지 많았나 할 정도에, 특히 요직에도 전에 그런 얘기를 우리가 10년 20년 전에 벌써 듣지 않았습니까? 명석한 두뇌를 가진 사람 대모 참석하지 마라, 너는 고시를 해라, 사법고시에 합격을 해라, 아니면은 언론에 이런 과정이 40년간 열의를 두고 집중적으로 했던 겁니다. 그 오늘의 그 결실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전혀 정말 조금 전에 제 막내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게 인식이 공유리가 어려워. 그리고 이걸 위기라고 얘기하면 몇십 년, 지금 일본 학자들이 논문을 쓰는데 그걸 어떤 논문을, 한국의 통일이
옛날보다 많이 무르익었다. 그러나 북한 주도의 통일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 여기 ROTC 조국이 부른다의 대상인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를 심각하게 한번 우리가 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집회에 참석하면서 제가 제한된 시간이라 다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불가사의한 것이 제 나름대로의 한 서너 가지를 느꼈습니다. 야, 왜 이게 없지? 우리가 흔히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제주도 해군기지라든가 무슨 뭐 특별한 메가도 동상을 갖다 어쩌고 뭐 수도 없는 우리가 이 좌파라는 단어를 참 안 썼으면 하는데 좌파들이 주도하는 그런 거에 앞장섰던 분들이 누구예요? 캐더릭의 신부님들 아니에요. 정의사회 구현인가 뭐 하는 분들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분들이 안 나와요. 야, 제가 거기 가보고 야, 천만 다행이다. 또 하나 대학생들이 안 나와요. 대학생들 나오면 이거 못 말립니다. 왜? 그냥 열기에 젊음에 그 다음에 단순화돼 가지고 비판이라든가 전체를 보는 눈이 어둡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럼 왜 이들이 안 나왔느냐? 이게 긴 답이 어렵겠습니다만 언론 노조, 그러니까 전교조라고 또는 민노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팀들이 주동이 됐어요. 얼마 전에 뭐 그 두 팀이 싸움했다는 얘기도 나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들어온 것이 세월호 팀이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가 내가 많이 했다. 제가 5, 6, 7, 8 요 촛불 시위에 갔을 때는 그야말로 저도 처음에 박근혜가 이런 국정농단이라는 얘기에 아주 공감을 하고 울분을 했었는데 그분들의 슬로건이 이석기로 바뀌고 세월호로 바뀌고 이런 과정에 뭐가 이렇게 잘못되지 않느냐 이런 걸 했을 때 그때 느낌이 그겁니다. 바로 아하, 여기에 이게 주동 세력이 민노총과 정교조, 세월호 서로 세력 다툼 아니면 내가 공이 크다. 북한이 월남을 본따서 월남에는 어떻게 했느냐. 처음에 그렇게 통일된 다음에 많은 분들이 내가 공을 많이 세우느라 이렇게 자랑들을 많이 했어요. 월남에서 어떻게 했냐. 그래 좀 잘했어. 그러나 우린 큰 계획에 넌 피너스야. 일부를 했어. 그거 갖고 무슨 공을 따지고 네가 농공 행상에 뭘 하려. 야, 쟤 위험해. 가라. 이게 기본이라는 겁니다. 북한도 또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논리를 피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나만의 이런 분들이 지금 하지만 이게 정말 북한이 40년간을 뭐 분단으로 보면 더 됐습니다만 월남 통일을 이유해가지고 한국 통일의 모델은 월남이다. 이걸 해가지고 정책을 세우고 집행을 하고 그런 과정은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만약 위기라는 것이 탄핵만이 위기가 아니라 저는 그래서 이게 정치 문제라기보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건 이건 정치 문제가 안보, 안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같이 이 안위에 우리가 공감되는 특히 우리 ROTC 중에서도 기독 ROTC는 뜻이 정체성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제는 얼마나 멋집니까? 이래서 우리는 정체성과 더불어 안보에 대한 의식을 다시 한번 다듬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봤을 때 전 정치적으로는 뭐 야당 여당 이걸 좀 떠나고 싶어요. 그런 개념을 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예요. 그 다음엔 안보의 문제입니다. 정말 나라가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방향으로
많이 진전이 됐고 이걸 어떻게 되돌리냐? 거의 길이 없다고 봅니다. 오직 하나 있는 거는 그나마 한 줄기 팩트를 기준한, 그 다음에 안보를 기준한 이 무브먼트에 우리가 몸을 불사르. 이것이 바로 조국이 나를 부른다에 조국이 ROTC를 부른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상황을 특히 ROTC 기독장교연합회 여기에서는 아주 좀 냉철하게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안보에 관한 문제고, 그리고 이 걱정만 너무 기우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절대 아니고 분명히 월남 패망을 갖다 40년간 그 작전을 갖다 길들이고 투쟁하고 거기에 정성을 쏟았던 북한, 그리고 여러분들 역지사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김정은이라고 생각해요. 세계에서 모든 압박이 옵니다. 독재국가로서 그거에 떠나서 지금 살아갈 길이 뭐 있습니까? 그래서 핵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한국에서 나오는 이런 좌파들을 기준으로 한 하나의 흐름은, 내가 여러분 김정은이라면 이걸 놓치면 그건 바보죠. 그야말로 대박입니다. 김정은. 이런 인식을 여러분들 한번 함께 하는 것은 어떻겠냐. 오늘 특별히 다시 한번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립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이 ROTC라는 공통분모 중에서도 기독장교 ROTC, 여기는 정의와 그 다음에 호국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 한번 가져주십사. 그래서 딴 얘기 좀 뭐 더 드리고 싶습니다만 제한된 시간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못다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많은 상황 판단을 하시면서 우리의 하나된 ROTC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ROTC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기를 대단히 간곡한 말씀입니다. 부탁드려요. 저의 부족한 스피치 마감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